반갑습니다. 한달로에서 사회탐구 강의원 김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중동고가 내신 스타일이 매년 좀 바뀌는 학교라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은 원래 중동고가 사회탐구가 좀 셌던 학교예요. 과거에 자사고 지정 이전에. 그래서 자사고 지정 이전부터 제가 이제 2학년 심화 과목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는 사회탐구를 되게 어렵게 내기로 유명한 학교였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2018년에 통합사회가 생기면서 어렵게 가르치던 분들이 다 1학년으로 내려와서 사회탐구를 한 거예요. 통합사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18년, 19년, 20년, 21년까지는 그냥 아예 그 학교 선생님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거를 하셨어요. 대학 논문도 가지고 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실적으로 이제 아예 이제 양분된 거예요. 애들이 학원을 다니는 애들, 아예 혼자 하는 애들 이런 식으로 양분되어 있었고 실제로도 이제 사회탐구가 크게는 일반사회 영역, 그다음 지리 영역, 그다음에 윤리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때 같은 경우는 세 분 다 들어오셔서 윤리도 하고 싶은 거 하시고 일반사회도 하고 싶은 거 하시고 특히 원래 예전부터 중동고가 경제가 어렵게 나오기로 유명한 학교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경제도 막 수능 경제 빡 내고 지리도 수능 지리 빡 내고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2022년에 들어가면서부터 그렇게 하시던 분들이 다 퇴임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새로운 선생님들로 다 채워졌고 그래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쉽게 나오는 편입니다.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상대적으로 쉽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예 막 쉬워졌다는 건 아니고 상대적으로 쉬워졌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2022년부터 지금 이제 22년, 23년, 24년 올해까지 4년째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학교 수업도 학교 프린트가 잘 안 나오고요. 그냥 교과서에서 나온 편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애들 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킬러를 잡거나 등급을 가르냐면은 학교 선생님이 그냥 수업 시간에 흘린 이야기 있잖아요. 그 흘린 이야기가 툭 나와요. 네, 그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속에서의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흘러간 거를 잡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매년 수업을 하면서 애들한테 이제 막 먹을 거 걸어요. 기프티콘 걸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필기를 다 가져와라. 무조건 해라. 그리고 이제 애들이 또 필기가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반마다 들어오는 선생님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것도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작년 같은 경우에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은 윤리인데 앞반 선생님은 학교 프린트를 줬어요. 뒷반 선생님은 안 줬어요. 근데 앞반 선생님이 준 프린트 내용이 뭐였냐면 수능특강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는데 결국은 근데 앞반 선생님이 출제를 했거든요. 그때. 그래서 뒷반 애들이 피해 아닌 피해를 본 거죠. 그때. 그래서 그때 사실 이제 특강에 엄청 많이 모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물론 제가 정규반도 막 2, 30명 있지만 특강이 100명 넘게 모이는 거예요. 무슨 일이지 이게? 이렇게 열심히 하는 애들이 아닌데 보니까 그런 이슈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슈가 있고 나서부터는 학교 프린트도 잘 안 내주시려고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게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흘린 내용들이 이게 그냥 튀어나온다는 거고 그럼 교과서 기반으로 지금 수업을 하기 때문에 교과서에 있는 굉장히 지엽적 내용들 그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문제를 만들어내요. 어떻게든 간에. 그래서 저도 이제 수업 스타일 중동고 오랫동안 했지만 2018년부터 했지만 성악사에는 중동고를 계속해서 제가 수업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제가 항상 애들 필기 무조건 수비하고요. 그다음에 앞반 뒷반 선생님 다르기 때문에 앞반 선생님 필기 뒷반 선생님 필기 무조건 비교해 보고요. 그래서 대충 종합을 해보면은 올해는 이번 기말고사는 중간고사는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라는 거를 대충 이제 세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심한 게 일반 사회 파트랑 윤리 파트예요. 근데 지리 파트는 작년부터 프린트를 주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프린트 내용이 이제 누가라도 알 수 있는 굉장히 티피컬한 내용, 전형적인 내용들 그리고 가끔은 수능형 문항도 낼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라서 사실 지리 같은 경우는 조금 안정화가 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리는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항상 일반사회랑 윤리예요. 윤리가 어느 때는 엄청 막 세게 나오고 어느 때는 엄청 쉽게 나오고 그리고 경제도 작년 같은 경우는 경제가 그래프를 달았었어요. 그래서 초과 수요, 초과 공고 다 가르치고 탄력성 다 가르치고 그다음에 그 시장 실패에서도 실적으로 수요 측면에서의 시장 실패, 공급 측면의 실패 다 가르쳤거든요. 수능 있는 내용.
근데 갑자기 그러니까 재작년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25년 됐으니까 작년에는 가르쳐 놓고 시험에 안 냈어요. 학교 수업하고 갑자기 시험 일주일 전에 이거 안 낼 거야.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좀 널뛰기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항상 제가 이제 애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수업 듣는 애들한테 내가 학교 수업에 앉아 있진 않기 때문에 학교에 돌아간 사람한테 알지 못한다. 설득을 해요 제가. 남자애들이 이제 덜렁덜렁 거리니까 시켜도 안 해오거든요. 그럼 제가 계속 갈거예요. 계속 세뇌를 시켜요. 다 가져와라. 그래야 내가 학교 시험에 걸맞는 문제를 만들어서 줄 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이용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이번에 교육 과정이 바뀌기 때문에 사실 저도 요새 설명이 많이 다니지만 좀 발언이 조심스럽습니다. 왜냐면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시스템들이 전부 다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최대한 근데 그래도 파락구는 공립이든 사립이든 학교 선생님들이 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하게 갈 건데 어떤 식으로는 조금씩의 파열음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작년, 재작년 제 경험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근데 이 경험 기준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서 매년 교육청 게시판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각 학교가 이제 기간제 교사를 구인하거든요. 그 기간제 교사 구인할 때 통합사회 기간제 교사를 구인한지를 항상 제가 항상 늘 봅니다. 특히 사립이요. 특히 공립도요. 왜냐면 뭔가가 사고가 있어서 잠깐 걸석이 되면은 어쨌든 간에 기간제 교사를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학교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그해 딱 바뀌어 버려요. 조금 경향이 바뀌어 버려요. 항상 그 레이더를 펼치거든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일단은 교육 과정 얘기 잠깐만 해드리면은 사실 이제 지난 교육 과정의 교과서가 내용이 좀 쉬웠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교과서로 거의 수업을 안 하고 프린트로나 학교 선생님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준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다가 욕을 하도 먹으니까 우리는 교과서로만 낼게 라고 했던 게 이제 3, 4년 됐던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교과서가 바뀌었는데 큰 교과서의 구조는 변한 게 없지만 내용 자체가 어려워졌어요. 교과서 내용 자체가 이전보다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소위 과거 심화 선택 과목에 있었던 수능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도 교과서를 보면은 이제 교과서만 가지고 수업을 해도 충분히 변별력 있는 시험 문제를 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현직 교사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 기반으로 나오는 학교들도 전반적으로는 난이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요. 자, 그다음에 일단은 5등급제잖아요. 이제 5등급제. 스테 9이 아닙니다. 스테 5인데 5등급제인데 그러면은 이제 과거 9등급제 때 1등급이 4%고 2등급이 7%잖아요. 그럼 이제 10%예요, 1등급이. 그러니까 1, 2등급이 10%, 그러니까 1등급이 된 거고 그리고 학교 알림에서 공개하는 성취 수준은 A, B, C, D, E도 공개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A거든요. 그럼 보통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성취 수준 이거 선별할 때 A의 기준을 보통 89점으로 잡거든요. 89점. 그러면은 89점 정도라면은 보통 이제 89점 커스를 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등급 컷도 그러면은 킬러 문항을 한 3, 4개 정도를 낼 거예요. 각 문항 100점당 그러니까 요새 중등부가 객관식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관식이 안 나오거든요. 객관식 27문항 8문항 정도 나오거든요. 이거를 산술적으로 한산해 보면은 평균적으로 한 문제당 3.5점이니까요. 그럼 킬러 문항을 3개를 내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차피 중동은 선생님 3분 들어오실 거예요. 지리 전공 1분, 일반 사회 전공 1분, 윤리 전공 1분. 그렇게 3분 들어오실 거고 그리고 사실 이게 법정 학점이죠. 이수 단위가 아니라 법정 학점은 4학점이에요. 근데 거의 대부분 학교들이 다 3학점을 그러니까 이제 과거 3단위로 운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3시간으로 운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근데 4학점으로 늘려서 할 가능성도 큽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수능 과목이잖아요. 1학년 때 배우고 2, 3학년 때 안 배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1학년 때 4학점을 꽉 채워서 운영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존에 쉽게 나왔던 학교든 어렵게 나왔던 학교든 그러니까 중동어는 어려우실 거예요. 문제 다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학점이 늘어날 거고 분명히 한 학점. 그리고 등급 산정의 문제 때문에 이전보다는 어려워질 겁니다. 왜냐면은 사실 기말고사도 말이 많았어요. 작년 기말고사도 말이 많았어요. 왜냐면 작년 2학기 중간고사 너무 쉽게 냈어요. 네. 100점짜리가 막 쏟아났어요. 그러니까 2학기 기말 때 등급 산정이 걱정인 거죠. 학교 선생님들이. 그래가지고 막 말도 안 되는 식으로 막 단답형 OX 되고 막 그랬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실적으로 학교에서도 좀 이렇게 널뛰기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막 강강강강강강 해서 막 계속 어려웠어요. 근데 이게 쉽게 나타나니까 또 애들이 나름대로 우수한 애들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만 공부해야 애들 점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학원이 그럼 왜 필요한 거냐면은 남자애들 특성상 꼼꼼한 남자애들도 있고 꼼꼼하지 않은 남자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정제해서 정보를 정리해줘서 전달해 주는 게 사실상 효율적으로 그리고 가성비적으로 굉장히 좋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물론 이제 남자애들 성향이 뭐 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네 애들 그냥 통합사회 별 생각 안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애들이 공부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진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저도 항상 특히 남자애들 이과 성향 애들 항상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하고 있니요? 하고 있니? 근데 하고 있니를 늘 물어봐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따지면은 결국 학원의 필요성이란 그런 부분들을 잘 전달해 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른바 제가 이제 몇몇 학교는 제가 문제를 변형이 아니라 직접 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제작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학교 선생님들이 기존의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이나 혹은 기출 문제를 거의 활용하지 않는 학교예요. 그런 학교들이 몇몇 학교가 있어요. 그 중 하나가 중농고거든요. 그래서 중농고 같은 경우는 제가 물론 기본적 개념과 내용과 이론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소위 이제 합평의 기출 문제나 모평 기출 문제들을 연습 문제를 제공을 하지만 제가 이제 거의 커리큘럼 끝나고 마지막 총정리 때나 이제 소위 직보 때는 제가 이제 딱 적출문항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적중할 수 있는 이제 중등고만의 문제 스타일 문제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대비를 하면은 생각보다 좀 효율적으로 아이들이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과목의 위상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전처럼 막 대책 없이 쉽게 내거나 대책 없이 뭐 단답형 OX로 막 뭐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아마 예전 형식으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중노고는 그런 식으로 준비가 되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애들이 그래도 안 하고 있는 것 척하면서 다 하고 있습니다. 네, 다 하고 있어요. 어디선가 뭐 인강을 듣던, 뭐 팀 수업을 하던, 뭐 과외를 하던, 뭐 오픈반 수업을 듣던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성취 수준을 보더라도 꽤 높아요. 중등부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가지고 누군가는 어디선가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하지 않으면은 상대적으로 많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유의하셔서 좀 대비시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